자, 시험 보느라 어쨌든 고생했고. 자, 오늘까지 혹시 아직까지 요번 기말고사 성적 채점한 거 점수 대충 몇 점인지 뭐 안 보는 사람들은 얘기해 주시고 어차피 정확한 점수는 어차피 서술형 때문에 뭐 더 올라간 사람이 있을 거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까 본인 기준 그냥 가채점 결과 그거 겐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알았죠? 안 보는 사람들 많죠? 한 3명밖에 못 받은 걸로 기억하는 우리가 2명인가? 어쨌든 그리고 수2라는 과목은 수원이랑 일단 어떤 것들이 좀 다르고 어떻게 공부 좀 해야 되고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얘기하고 극한 얘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일단은 수학 1과 수학 2. 일단 수1은 무슨 느낌이 좀 강하냐면 전체 고등수학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혼자 조금 독립적인 느낌이야. 뭔가 수상 맞지? 수상이랑 연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나마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수하에서 나오던 함수 얘기, 뭐 합성함수, 역함수 포함해서 그 얘기가 조금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강할 뿐,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드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1 안에서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세 파트죠. 지수 로그, 물론 이 안에 함수, 방정식, 분식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냐, 수열. 요 세 가지 내용이 좀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느낌이지. 지수 로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삼각은 또 다른 얘기고. 지수 삼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열만 보면 또 다른 얘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좀 뚝뚝 끊어져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수1이 뭔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고등수학을 놓고 봤을 때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미적분으로 넘어갈 거야. 너희들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뭐랑 섞어서 수2 내용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만들러 갑니다. 그때 나오는 기본 개념이라서 그래. 뭔가 그 수학 하에 나오던 경우의 수가 확통으로 넘어가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하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가 뭐 중학교 거랑은 좀 이어지지만 수상이나 수하의 앞단원 내용이랑 연결되는 느낌은 좀 양이 약겠잖아. 그죠? 그랬던 것처럼 수1이라는 과목이 미적분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좀 덩그러니 놓여있는 느낌이 들었었을 거다. 그 미적분의 첫 출발이 되는 과목이라서 그렇고 대신에 큰 흐름만 놓고 보면 그냥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자.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함수를 가지고 뭐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야. 부등식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 위아래 관계를 읽어보는 거야. 그런 흐름 정도만 딱 익히는 느낌.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 그냥 혼자 독자적인 느낌이라면 수2라는 과목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과목이냐면은 사실은 수상이야. 물론 수하 내용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수하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수상에 있었던 다항식을 가지고 뭔가 연산하고 인수분해하고 했던 그 내용 있잖아. 방정식 풀고 부등식 풀고 했던 그 내용. 그 내용을 완전히 약간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수2라고 보시면 돼요. 수하에서 정확한 수상인데 수상이 어떤 과목에서부터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수상에 뭐 있었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그리고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있었어. 정확하게는 2차 함수 단원은 아니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단원이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의 그 부등식.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해봐야 결국 2차 부등식이긴 했는데 요 내용의 흐름이랑 완전 동일한 게 수2입니다. 그런데 뭐가 살짝 달라지냐면은 수상에 어떤 단원이 있었냐면 고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수상에서 배웠던 고차 방정식,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이 있었어.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세요. 한 실근과 두 혹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그 단원 무조건 어떻게 풀기 시작했어, 도현아? 기억나나? 고차 방정식 단원 기억 안 나나? 현우 기억나나? 기억 안 나나? 뭐 오메가도 포함이야 다. 하윤아 어떻게 풀었었지? 고차 방정식, 수상에서 고차 방정식. 뭐 하고 시작했지 일단? 오잉? 어? 어? 예시를 들어줘야 되나? 자, 연우야, 이거 는영을 만족하는 실근을 찾아보자. 왜 동령 있냐?
몰라.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어떻게 풀었었지, 연우 씨? 다 아는 건데? 그래.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 하니? 아씨. 아니야. 차수 낮춘 게 아니라 1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가지고 1로 뭐 하니? 조립제법 하잖아. 조립해서가 아니라 조립 조립제법을 써서 얻은 그 이거를 뭐라 불러? 여기서 이거를 내려온 거. 인수분해라 불렀잖아. 그지? 그래. 그 용어가 기억 안 난 거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가지고 모두 다 풀었었어요. 수상에서. 자, 수2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고차 방정식을 다시 풀려고 하는 거야. 3차, 4차 방정식. 그런데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수상을 나랑 했던 사람들은 그때 내가 또 혼자 주절주절만 했던 얘기 있을 거야.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는 없나요? 응,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야.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거는 문제 오류거나 혹은 너네가 잘못 찾은 거야. 오케이? 문제가 옳다거나. 어쨌든 무조건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A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A가 있을 거야. 그래서 A를 없애려고 인수분해를 해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을 제공을 하죠. 왜? 2차 방정식 생각해봐. 인수분해 했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들도 풀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했었잖아. 그래서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 다 풀 수 있었던 것처럼 고차도 똑같아. 이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풀러가고 싶어.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바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진짜 찐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투라는 과목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차 함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또 막 방정식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두 함수를 해석하겠지,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은 게 이제 수투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이에요. 오늘 하려고 하는 단원이죠. 그리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살짝 이어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걸 배우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원을 가면 이제 진짜 미분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요게 이제 대단원의 이름으로는 이렇게 쿵쿵쿵쿵 나와 있음. 여기서 극한이나 연속에서는 세부적인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미분 안에서는 좀 해줘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소셈, 말 그대로 미분에 대한 공식이랄까 개념 설명이랄까 그 녀석을 하는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거, 이제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미분 공식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1번, 2번, 3번으로 3개로 쪼개져 있는데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말레PM은 2개로 쪼개놨을 거야. 뭐 그걸 몇 개로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했던 방정식, 부등식이요. 어떤 거? 인수분해 되지 않는 3차, 4차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2단원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래?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도 하는 거고 연속도 배우는 거고 극한을 배우는 거고 합니다. 적분 얘기는 오늘은 안 할게요. 근데 너희들이 연속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있잖아. 극한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극한이 흔들려 있으면 연속을 못 나가. 그래서 수투의 제일 첫 번째 수업은 극한을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한번 배움으로써 뭔가 익힌 사람들은 극한 잘해.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단어는 뭐야라고 하면 극한이에요.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딱 보자마자 읽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한글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극한이라는 게 초반에 좀 어렵고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연속이 흔들린다. 그래서 조금 낮은 반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반 S반 말고 K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K반 안 하고 있는데 K반 같은 경우는 극한만 가지고 2주씩 3주씩 수업하기도 해요. 극한 한 단원만 가지고. 왜? 애들이 극한과 못 찾거든. 어쨌든 알았죠?
그 다음에 연속을 모르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미분이라는 단원 하나만 설명을 하고 싶으면 가능해. 그냥 미분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왜 이유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한 채 그냥 풀어보자라고 하면 풀 수는 있어. 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계산만 생각하면 독립적인 건데 개념적인 측면으로 이해까지 하려고 하면 연속을 이해 못하면 미분계수 쪽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로 넘어가지도 못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수2가 가장 큰 수1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수상 수하에서부터 흘러오는 개념이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원 안에서도 수2라는 과목 안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흐름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딱 깨지는 순간 뒷단원들은 우르르르 박살날 수 있다. 그게 수2가 수1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방학 되기 전에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뭐 아직까지 집중이 덜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든 정신 붙잡아라. 알았냐?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뒷단원 따라오기 힘들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 이제 좀 이번 방학 좀 알차게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딱 공부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이지? 그냥 딱 거기서 끝나. 그럼 방학 뒷수업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나. 그냥 공식 정도만 익히고 끝나. 아무것도 못하고. 알았어? 그래서 잘 기억해둬라.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속도를 많이 안 낼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여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속도를 확 내는 편.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너네 이제 그 인강 강사 선생님 중에 현우진 쌤 알지? 현우진 쌤이 왜 어디서 유명해졌는지 아냐? 그게 바로 수투야.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분. 뭐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는 그 미분법을 처음 가지고 온 거는 아닌데 그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아마 현우진 쌤일 거예요. 나도 내가 배우던 시절, 그 현우진 쌤도 어리던 그 시절에 나도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배웠어. 모든 선생들이 고등수학에서 다 써요. 근데 이거는 뭐 뉴턴 미분법이고 이건 라이프니츠 미분법이야라는 그 상세한 내용을 그냥 언급을 안 할 뿐. 오케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미분법들이 뉴턴 미분법을 따라가는데 일부 몇 개의 개념들에서는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는 걸 따라가거든. 그거를 어쨌든 씁니다. 알았죠? 근데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라이프니츠 미분법처럼 현우진 쌤이 좀 강조하는 것처럼 스킬이라는 게 존재해. 킬 이거 말고 어떤 스킬들이 존재하냐면 말 그대로 어느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스킬. 그런 스킬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수투다. 그래서 수투랑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있잖아. 그냥 개념적인 이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념적인 이해도 있는데 스킬 싸움이 가장 좀 치열한 게 또 수투라는 과목이기도 해. 그때 이제 내가 좀 가르치거나 문제를 풀어주는 스타일의 스킬을 좀 많이 쓰는 편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보통 좀 최상위권 반, 중위권 반, 하위권 반으로 굳이 나눈다 치면은 사실 최상위권 반 말고 나머지 반들은 내가 스킬을 그렇게 잘 안 쓰거든. 뭐 어디서 좀 차이 나냐면 방학 수업, 지금 수업이죠. 지금 수업 때는 스킬보다는 정의를 위주로, 개념을 위주로 좀 많이 설명하는 편이고 개학할 때 돼서 이제 스킬들을 좀 이것저것 알려주는 편인데 우리 반은 최상위권 스타일로 갈 겁니다. 알았죠? 지금 우리 반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S반보다는 S반과 WS반 사이쯤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마 WS가 아니라 대문자 S, 소문자 S 정도? 우리 반이. 그래서 지금부터 스킬들을 좀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 앞으로 인강으로 또 추가 공부를 하든 뭐 인강 강사분들이 만들어주는 교재들도 공부를 하든 뭐 너희들 중에 막 드릴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시발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다루지 않는 스킬들을 좀 여러 가지 알려줄 거야. 그 스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나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여기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전에는 사실 개념적인 방식으로도 많이 가기는 하는데 100% 개념은 아니고 스킬들이 소량 들어옴. 여기는 내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쓸 스킬이 없어.
그럼 스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만약에 혼자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은. 알았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푸냐, 못 푸냐. 제대로 이해하고 쓰냐, 안 쓰냐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그것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방금 뭐 현우진 강의를 얘기를 했는데, 현우진 선생 강의가 뭐 안 좋다, 좋다를 다 떠나서 그 인강사들 분들 있죠. 대표적인 3명. 한성원 쌤, 정승재 쌤, 현우진 쌤. 그때 뭐 내가 생각하는 뭐 이 선생님들의 기본 진짜 타겟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기본 타겟은 현우진 쌤이 1, 2등급이야. 그리고 한성원 쌤이 기하로 되게 유명해지긴 했는데 요즘은 기하가 비주류가 되면서 문과 학생들한테 정말 잘 맞는 스타일.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스킬들 잘 안 쓰시는 편이거든. 정승재 쌤도 스킬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개념적인 거에서 스킬들을 살짝 가지고 오는 편이라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한 3, 4등급 학생? 얘네들한테 포지션이 잘 맞는 편이고 현우진 쌤은 이과 학생들 중에 1, 2등급 학생들한테 좀 많이 맞는 포지션이기는 한데 왜냐면 스킬들 제일 많이 써. 인간 강사들 중에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요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스킬들 때문인데 스킬들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안 좋다 좋다는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고 왜 써야 되는지를 알고 왜 못 쓰는지를 알고 쓸 때와 안 쓸 때 구분을 짓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 걔네들한테 현우진 선생 강의가 제일 좋아. 근데 이 많은 스킬들을 알려주시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3, 4등급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왜 뭐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냐면 이해를 못해. 애들이. 선생님이 이해를 못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스킬들을 배우기는 했어. 근데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를 애들은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를 하든 인간글 공부를 하든 뭐 할 때 뭐 나도 대충 상담은 해서 내보내겠지. 학원 나간다고 할 때. 그때 뭐 강의 뭐 들을 거야 하면 거의 한 80% 90% 학생들이 메가스터디 듣겠대. 뭐 들을 거야 하면 현우진 강의 듣겠대. 듣는 건 좋은데 네가 지금 그걸 들을 레벨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거든. 뭐 그런 게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스킬들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계속 수업 중에 강조할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뭐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구분을 못 지을 테니까 그런 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고 일단 지금은 개념적인 방식으로 풀어. 라는 것도 계속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시험 대비가 되는 개학 후에는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 후에는 무조건 스킬들 위주로 갈 거고. 알았음?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셈? 알았음?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감정은 딱 2가지. 여러 가지 스킬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쓸 때 안 쓸 때 잘 구분 짓고 그리고 특히 종총과 같은 학교들 말고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스킬들 쓰면 안 된다. 알았죠? 대학 과정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라서 서술형에서는 어떤 풀이를 쓰고 객관식에서는 어떤 풀이를 쓰고 왜 쓰면 좋고 왜 쓰면 안 되는지 등등등을 다 이해를 해라. 알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그리고 2가지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얘기했네. 또 하나 강조한 건 뭐야? 흐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투는 앞에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거 따라오기 힘들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잘 안 돼. 애들은 다 그래프 보고 극한값 찾을 줄 아는데 나는 잘 못 찾겠어. 특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강할 텐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애들은 한 방에 잘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갔기 때문에 잘 찾는 거라서 혹시 그게 잘 안 보이거나 극한값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해라. 알았어? 그래서 완벽하게 극한값을 이해를 하고 찾을 줄 아는 상황이 돼야 연속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알았지? 알았죠? 뭐 이거는 뭐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고. 자, 어쨌든 함수의 극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오늘 살짝 얘기하고 맞춰봅시다. 벌써 30분 흘렀네? 이런. 자, 어쨌든 처음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있잖아.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극한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어려워.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있잖아. 그냥 3이 아님. 3이 아닌데 3을 향해 감. 향해 간다라는 말들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래서 함수의 극한 단원이 초반에 사실 좀 어려워.
일단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개념적인 부분만 얘기해 주자면 x가 a를 향해 a에 가까워질 때라죠. 말이 너무 길어진다. a에 가까워질 때 fx는 x를 넣은 함수 y는 fx에 x라는 값을 넣은 y 값을 말한 거죠. y 값이 fx가 가까워지는 값을 구해볼래? 혹은 그 상태를 찾아볼래?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의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다. 뭔 말인지 대충은 알겠냐?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라는 표현이야. 이거를 이제 기호로는 x가 이거는 그냥 a1하죠. 근데 x가 뭐하다? a를 향해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fx 또한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때 이 l이라는 이 값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일단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주면 되고 존재한다면 그 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됐죠? 뭐 극한 배운 사람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시. 뭐 해볼까?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 플러스 1이니까 뭐 요렇게로 생겼겠지? 어디를 향해 가볼까? x가 1을 향해 가볼까? 자, x, y 또는 fx. 자,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봅시다. 뭐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x가 a야, a는 아니야. a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x가 지금 내가 뭘 살펴볼 거냐면 x가 1을 향해 간다라는 걸 살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이 됐다 안 됐다? 1이 되지는 않았어. 즉 y도 2가 되지는 않았어. 근데 1을 향해 다가갈 거야. 자, 그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거 뭐 있냐? 예를 들어서 1.9 이런 건 너무 크잖아. 1.1이 있어. 넣어주면 y좌표는 뭐 나옵니까? 2.1 나오죠. 좀 더 1에 가까워져 보자. 좀 더 작아져 보자. 1.01이 됐어. 뭐 나와요? 2.01이 됩니다. 얘는 1.001 넣어봤어. 얘는 뭐 나와요? 2.001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0.9를 넣어봤어. y좌표는 뭐 나와요? 1.9 나오겠죠? 0.99를 넣어봤어요. 뭐 나와요? 1.99 나옵니다. 0.999를 넣어봤어. 그럼 뭐 나와요? 1.999가 나와요. 맞죠? 그때 어쨌든 x가 1을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어때? 열심히 다가가고 있어. x가. 얼마를 향해? 1을 향해. 하지만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의 y좌표를 읽어줄 때 그때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y값이 가까워지는 값을 읽어줄 때 이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본다? 얘네들의 변화를 실제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보는 게 아니라 1을 향해 다가갈 때 y가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2.001이냐? 아니지. 더 x는 더 1에 가까워질 거고 그러면은 또 값은 바뀔 거야. 근데 2.01, 2.001, 2.0001, 2.00000000000001 그러다 보면 그 1은 점점 값을 너무 작아져가지고 읽기도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 뭐 1을 향해 다가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제 기호로 써주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x가 1을 향해 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나는 여기다 쓰기는 했어. 근데 어디서도 다가갈 수 있어.
여기서 1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죠. 그때 뭐 한다? 얘네들을 또 읽어주는 거야. 1.9, 1.99, 1.999, 1.999999999 그걸 줄이다 보면은 1.9땡이 되죠. 맞죠? 얘는 2가 되죠. 2를 향해 다가가게 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 한다? 2를 향해 다가간다. 그때 x가 1을 향해 다가갈 때, 가까워질 때라는 게 1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 다가간다라고 해서 얘를 1보다 플러스 더 큰 값에서 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지구과학 시간인 것 같은데, 사회인가? 그 지리 시간인가? 북풍이라고 하는 게 북쪽으로 불어가는 거니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거니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걸 북풍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1보다 큰 곳에서 불어오는 1보다 큰 곳에서 1을 향해 다가가니라고 해서 현재 위치가 큽니다 라는 상태야. 1을 향해 커지고 있어요가 아니야.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거다.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되고. 두 번째 요 주황색은 뭐다? 역시 1을 향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1보다 현재 작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여기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는 한데 어때? 작은 곳에서 다가가는 거는 1보다 왼쪽에서 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불러주고요. 1보다 큰 곳에서 가는 것도 역시 1보다 큰 곳에서를 그래프적인 수직선상에서 의미를 읽어주면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기호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리미트 이걸 이제 내가 약식으로 막 이렇게 쓸 거야 막.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 할 텐데 어쨌든 리미트 극한을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미트 밑에 x가 1 플러스라고 써서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나타내고 누구의? 지금 내가 y라고 쓰긴 했는데 fx를 쓸게. fx가 다가가는 값을 구해봤더니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고 주황색 또한 뭐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 다가가는데 현재는 1보다 작은 곳에 있어요. 1보다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fx, y 좌표가 가까워지는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라는 의미로 써주는 이게 좌극한이다. 어쨌든 얘도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알았니? 알았니? 자,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극한값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다시 써주면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x가 다가가는 거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시작한다? 일단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값을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알파가 나왔다고 칩시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도 살펴보세요. 극한을 물어보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각각 살펴봐라. 그때 얘가 베타가 나왔다고 치자. 그때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 값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읽어준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요렇게 읽어주게 될 거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극한값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살펴본다. 살펴봐서 만약에 똑같으면 존재한다.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음? 자, 그래프로 다시 한번 어디 갔냐? 그래프래. 예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까? 이건 그냥 내가 할게요. fx부터 쓸까? fx는 함수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얘는 분모가 일단 약분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분모가 있으니까 1이 아닐 때만 정의되고 있겠지? 그래서 x가 1일 때는 얼마? 3을 향해 3입니다. 라고 나와있는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래프 그려볼래? 너네가?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볼까? 자, 요거는 사실 내가 1학년 때 비슷한 얘기 했었던 거긴 한데, 이거 일단 약분을 하면은 뭐 돼요?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 요거.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된다.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다? 1이 아닐 때. 그래서 요거는 지금 1이 아닐 때랑 1일 때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근데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틀린다. 얘는 뭐다? 이 형태 일단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약분은 우리가 내가 편의상 연산을 한 뒤에 할 얘기고. 그지? 그래서 뭐다? 지금 요 형태, 분모가 0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에 1을 못 넣거든. 그래서 요렇게만 해줘도 정의역의 범위에 x가 1은 없다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비워줘야 된다. 1 자리는. 알았지? 어쨌든 뭐 이거는 요 말도 있으니까 여기 1,2를 지난다. 여기 비워놓고 근데 실제 1일 때는 얼마 나온대? 3 나온대. 됐지? 요게 지금 yfx라는 함수 그린 겁니다. 자, 요거 그려봤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는 1을 향해 가는 f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다?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된다? 1을 향해 가는 좌극한도 보고 우극한도 봐야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알았지? 그럼 x는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점 가고 있어. 그때 y좌표는 점점점점 요걸 따라가지. 맞죠? 요 실선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다가가고 있는 값이 2입니까? 아니면 1일 때의 y좌표 3입니까? 둘 중에 뭐예요? 현우 씨? 2일까요? 3일까요? 2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뭘 읽지 마? 이 1일 때의 함수 값을 읽으면 안 돼라고 한 게 저런 그래프 때문이야. 알았죠? 1을 향해 가는 값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함수 값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극한과 함수 값은 기본적으로 아예 다른 개념임. 함수 값은 1을 넣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값 3. 이게 함수 값이고 연속이라는 단어 있지. 함수의 연속. 거기서는 이제 이 함수 값을 다루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1을 향해 가는 무슨 값? 극한값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x가 1이 된다 안 된다? 1은 아니야. 그래서 1 전에 거 아주 조금 왼쪽에 있는 요 값을 넣었을 때 보니까 y좌표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 이보다 살짝 아래. 그러면서 다가가고 있는 거는 점점 아주 미세하게 2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그 값을 따라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정확하게 읽은 거지. 두 번째.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도 읽어보자. 그때도 역시 뭐다? 여기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x가 오른쪽, 1보다 오른쪽에서 x값이 다가가고 있을 때 나오는 y좌표 읽어보면 뭐야? 2보다 살짝 위에 있는 2를 향해 점점 내려가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얘도 역시 1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두 개가 현재 같은 값입니까? 다른 값입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뭐 한다?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값을 2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극한입니다. 저는 뭔 말인지 대충 알겠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각자 진짜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아까는 그래프만 그리라고 하고 문제는 내가 풀었는데 fx가 있음. x-1분의 절대값 x-1입니다. 그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을 찾아주세요. 기기. 자, 어쨌든 요거 한 번 더 계산하고 한 번 더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녀석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뭐야? 일단 절대값이잖아. 우리 그냥 덧셈 뺄셈 아니면 절대값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는 0 또는 작다 네모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풀었잖아. 절대값 포함하는. 그지? 수상에서. 그때 뭐 했어? 절대값은 전부 다 기호 풀라고 해요. 좀 이따가 이제 조만간 우리가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할 텐데 그때도 절대값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네 괴롭힐 거다. 근데 그래 봐야 절대값이 4막년이 된다고 해서 특별한 연산이 생기는 건 없다. 무조건 범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절대값 속에 있는 x-1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쪼개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fx를 다시 한번 나타내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모 x-1, 분자 x-1 그대로. 그래서 뭐야? 그냥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온다. 맞죠? 상수함수가 나오죠.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분모는 x-1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붙여서 x-1을 가지고 나올 거야. 그럼 약분해보면 뭐 나옴? 1 나옴.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그래프 안 그리게 될 텐데 그래프를 오늘 왜 이러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1이라는 값이 나오는 함수가 될 거고 sorry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저 범위 잘못 나왔다 1보다 왼쪽에서는 뭐가 나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함수가 될 거다 맞지? 자 근데 내가 여기 잘못 썼지? 뭐 잘못 썼어? 뭐 잘못 썼어 동현아 그거 보시면 안 되죠 맞죠? 왜? 정의역의 범위 안에 1은 없다. 분모 x-를 가지고 있잖아. 맞죠? 분모의 형태가 약분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생김새가 x-1이 분모였기 때문에 x는 1이 될 수 없어. 그래서 1자리는 비워둬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리미트를 살펴보자. 그럼 우리는 뭐 한다?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함부터 살펴보니까 자 어때? 점점점점 어딜 향해 다가가고 있어? 1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죠? 1.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살펴보자. 그럼 어때? y좌표는 계속 마1 나오면서 마이너스 1 향해 다가가고 있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둘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뭐 한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써주면 돼. 알았음?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제대로 정리 좀 하고 극한은 넘어갑시다. 지워도 되나? 세부적인 연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극한의 개념. 요거 딱 얘기하고 마칠 거고. 지운다. 그래서 너네가 제일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뭔지부터 사실은 구분을 해야 돼. 극한값이 뭐를 얘기하는 걸까? 극한값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결국은 가까워지는 값을 얘기를 한다. 이게 참 말이 어렵지, 그지? 함수값은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 그래서 기호로는 얘는 뭐 A를 향해 다가갈 때 fx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fa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다음 시간 아니고 다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 연속으로 넘어가면 있잖아. 요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단원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요거 하나만 더 비교하면 연속 단원 끝이야. 알았죠? 연속 단원에서는 크게 할 얘기는 없고 어쨌든 극한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 또한 뭐다? 무조건 뭐 어떤 값을 읽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극한값을 살펴보세요. 조사하세요. 보통 조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뭐 한다? 기본적으로 a-fx 그리고 a 플러스 fx 한글로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읽어주죠. 맞죠?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좌극한 값이 알파, 우극한 값이 베타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그 두 값이 뭐 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극한값은 뭐다? 알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둘이가 서로 달라지게 되면은 어때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용어 하나 또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우리가 이제 너네가 요 옛날에는 좀 구분을 많이 하면서 썼었는데 요즘은 이 명칭은 사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건가 정도만 판단을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수렴이라는 말이 있고 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일단은 보자.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를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fx가 가까워지는 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도 했는데 발산은 어느 하나의 값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서 좌극한 값을 구하시오. 얼마라고? 알파라고. 좌극하는 그럼 알파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다른 말이야? 이게 이제 가끔씩 너희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수렴이라는 거는 극한 값이 L이라는 하나의 실수 상수 값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좌극한 값은 알파로 수렴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입니다. 자, 우극한 값은 베타로 수렴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우극한은 베타 값으로, 이 베타 상수값, 상수 베타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알았죠? 왜? 다시 한번 수렴의 정의는 뭐다? 극한 값이 L이라는 하나의 상수로 존재한다의 경우는 다 수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좌극한만 가지고 알파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베타로 수렴한다 맞는 말이야. 물론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도 돼. 알았지?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 x는 자, 이 함수야, 이 함수. 요게 만약에 다르다고 잠깐 가정을 해봐봐. 다른 값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1이고 얘는 3이라고 쳐봐. 자, fx라는 함수는 x가 a를 향해 극한 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동현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 값은 뭐 극한 값은 수렴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발산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게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해. 좌극한만 보면은 극한값 수렴합니다. 우극한만 봐도 수렴을 해요. 근데 A를 향해 갈 때는 좌극한 극한 서로 다르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너희들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요즘은 수렴이라는 명칭과 발산이라는 명칭을 구분 안 하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라는 고민 자체를 하지 마세요. 수렴이나 발산을 요즘은 어느 정도로만 얘기하냐면은 값으로 가는가 값이 아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도만 구분하는 용어가 됐다라고 생각해라. 옛날에는 한자 명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렴, 발산 이런 거 하지. 너네가 그 상용록을 배웠던 시절 생각해봐.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도 옛날에는 막 지표와 가수라고 하면서 막 명칭을 한자로 불렀었어. 근데 요즘은 뭐 그래서 수렴, 발산 이런 명칭도 필요는 한데 그냥 두루뭉술하게만 알면 되고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한글로 살짝 풀어놓은 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발산과 수렴의 차이, 극한값이 존재한다와 수렴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까지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 상태에 대한 거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발산한다를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야. 요 무한대가 이제 무한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 상태를 의미하거든. 근데 그 상태라고 해서 무한대만 있는 건 아니고 예시 중에서 무한대가 있는 거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태들은 다 발산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예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진동이라는 건 근데 수투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너네가 무한대라고만 착각을 한다고, 발산이. 진동은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모든 상태를 그냥 다 발산이라고 부른다고, 무한대라는 거는 뭐다? 발산의 그냥 한 종류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무한대라는 건 갑자기 왜 등장했냐면, 일단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a를 향해서 가는 것도 존재는 하지만, 이것부터 먼저 얘기할까? a로 간다라고 해보자. 일단은 1로 간다라고 해볼게.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죠. 자, 요 녀석의 극한을 찾아볼까요? 라고 했다고 치자. 간다잉.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요? 점근선 x는 1부터 그려주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주고, 요렇게 0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 만실 나오냐? 요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때 어때요? x가 1을 향해 간다라고 해보자. 여기서 내가 우극한을 먼저 구한다고 해볼게. 그럼 뭐다? x는 1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지지는 않는다. 알았지? 그래서 이게 성립은 한다. 이걸 fx라고 했을 때 f1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극한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때 x가 1을 향해, 1을 향해, 1을 향해 막 가다 보니까 어때, 얘들아? y좌표는 열심히 커져가지.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쯤에서 멈추거나 5를 향해다가 가냐? 아니지. 5도 넘어가서 계속 끝없이 올라가죠. 맞죠? 어딜 향해 간다? 무한히 커져가고 있다. 그때의 결과를 상태로 써주는 겁니다.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다. 알았음? 그 다음에 하나 더. x가 1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값은 존재하지 않고, 값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다? 열심히 x가 쭉쭉쭉쭉 1을 향해 가고 있어. 그때 yz는 계속 내려가는 거지. 끝없이. 뭐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는 기본적으로 양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계속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줘요. 다들 알겠죠? 현우. 됐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극한의 개념은 끝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문제들은 함수를 가지고, 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존재는 하겠지. 알았지? 예. 그러면 이제 책으로는 보자. 어떤 게 있을까? 아이, 너무 쉬운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예 수렴 발산이라는 명칭도 안 쓰네. 이 교재는. 요새는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 8페이지, 9페이지 보고 있나? 거기에 있는 유형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하면 극한이 종료되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오늘은 그냥 유형 1, 2번 정도. 오늘은 그냥 숙제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뭐 한 8문제, 9문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숙제라고 따로 내지는 않을게. 알았죠? 오늘은 그냥 거의 수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잡는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월요일 날 제대로 해서 극한을 너무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 내가 뭐 하나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아, 나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 아까 그 함수의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있어 하고 나서 뭔가 할 말이 더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 책 보다가. 잠깐만 기억을 좀 해보자. 자, 요렇게 푼다.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기본적인 문제, 요 만약에 유형 1, 2번을 푼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지금까지 문제들 현우야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다. 극한을 찾으세요 할 때 뭐 했어? 뭐 그렸어? 그래프 그려가지고 접근을 했지.
근데 진짜 모든 문제들을 항상 그래프로 접근할까? 항상 그래프 그릴 것 같아? 아니겠지. 졸라 귀찮을 것 같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극한 풀 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있잖아. 동현아. 아니야, 자꾸 너만 물어보니까 그렇다. 승빈아. 예를 들어서 x가 2로가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잖아. 자, 요거 극한값 구해봐 라고 하면 얼마야? 아이씨, 계산 왜 이렇게 지저분해. x제곱 3 없애자. 이걸로 하자. 얼마야? 마이너스. 자, 이것도 없애자. 귀찮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얼마야? 7 나오죠? 자, 어떻게 계산했어? 그냥 2를 대입을 했지. 그래서 2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지. 근데, 현우야,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구한 7은 사실은 함수값이냐, 극한값이냐? 함수값이죠. 근데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했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함수값처럼 부렸지, 승우야. 맞지? 2를 그냥 대입해서 7을 얻었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함수가 있다. 그거는 무슨 함수? 수투에선 대표적으로 다항함수 같은 이게 이제 다음 단원에서 사실 나와야 되는 녀석인데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날 거야. 함수의 연속이라고 가면 있잖아. 연속인 함수, 다른 말로 연속함수가 있어요. 연속함수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연결되는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보면 있잖아. A를 향해 다가가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은 한데 다 모여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승우야?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B를 향해 가는 극한값을 찾아보세요라고 해도 극한값도 여기 있고 좌극한도 여기 있고 우극한도 여기 있고 함수값도 여기 있거든. 연속인 함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함수값도 똑같아서 결국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값은 함수값이란 걸 이미 알고 있어 같다는 걸. 그래서 여기는 함수가 뭐요?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다른 말로 다항함수의 한 종류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안 배웠지만 이미 뭘 알고 있다? 연속인 함수가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물어봤지만 함수값으로 답을 한다. 요거는 미리 상식으로 알고는 있어라. 알았지? 오케이, 어느 함수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는 다항함수, 뭐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는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뭐 점근선을 포함하는 그 1 말고 점근선에 있는 1 같은 거 말고 다른 값에서는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풀고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극한에서 뭔가 이거는 왜 함수값으로 구하고 이거는 왜 리미트로 풀고 이거는 왜 그래프로 풀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는 거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는 다음 단원까지 가야 사실은 정리가 될 거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그래프를 푼다고 생각을 해두세요. 미적분으로 가면은 이제 못 그리는 함수가 없거든. 수투는 기본적으로 3차, 4차 함수밖에 안 다뤄.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정도 수준에서 끝낼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안 나오고. 알았죠?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프로 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풀 수 있는 함수의 식, fx의 식이 안 주어지거나 그래프를 그리기 되게 어려운 함수 같은 것들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푸는 문제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뭔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연속을 안 하고 막 그래프로 푸는 것과 식으로 푸는 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따라오기 어버버버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알았죠? 다른 애들도 다 그걸 한 번씩은 겪었어. 근데 그거를 넘어가서 연속까지 배우고 다시 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고 있는 것 뿐이다. 알겠지? 알겠지? 그 첫 단원이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할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슬슬 종료할 건데 수학 2라는 과목이요. 옛날에는 좀 느낌이 달라. 이게 수투라는 과목이 지금 뭔가 개념적인 부분을 나도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명확하게 증명까지 해내면서 풀기가 애매한 게 지금처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다루고 있어서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이게 순서대로 쪼개지면 있잖아.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먼저 있음. 수열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역이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밖에 없었잖아. 그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 수열도 일종의.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었음.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음. 이게 맞고.
왜냐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딱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고 x는 a로 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거든. 그럼 이거 하나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여기로 와서 이거 두 개만 추가하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세 개를 몽땅 다 배워버리고 있는 거야. 이것도 풀 줄 모르는 애들한테 지금 이것부터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 좀 이상해졌어. 그리고 나서 저기 뒤에 정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적분이라는 것도 원래는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서 급수라는 개념에서 구분구조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을 와야 되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루트의 정적분의 기본 정의거든. 정의, 정리도 아니고 정의가 이래. 근데 요즘은 있잖아.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급수가 구분구조법이랑 함께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투에서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이거 없이 설명을 하라고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정적분 배울 때 또 할 얘기인데 수투에서 배우는 정적분의 정의가 수학이라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정적분의 정의와 달라.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정적분의 정의는요. 짝퉁 정적분의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들이 막 이상하게 순서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 너네 교육까지 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수투라는 과목이 처음에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기 좀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극한과 정적분 포함해서 몇 개가 될 거예요. 대충 뭐 나중에 배울 것까지 미리 얘기한 건데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지금 처음 배우기 좀 애매해진 게 맞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극한이 처음에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특히 이미 배워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막 뭔가 설명이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져 버렸음. 처음 배운 애들이 어버버버 하는 거를 좀 내가 계속 해줘야 돼서 내가 달래줘야 돼가지고 좀 그런 거니까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제대로 된 극한 종료하러 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풀어오고 자 처음 배우는 세 사람이지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형 1, 2번 정도만 푼다고 생각해서 요거 보고 극한값이 뭔지 정도는 해결해와라. 세 사람들 알겠죠? 오케이. 너희들이 사실 요거를 풀어와서 극한값을 읽을 수는 있는 상태가 돼야 다음 시간 설명이 가능해져.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부른 것도 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